여러분들 유상증자가 뭔지는 아시죠? 유상증자를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한데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유상증자가 어떤 건지는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기업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권이라는 걸 가지고 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마련할 수 있고 아니면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자본단에서 이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은행이랑 이렇게 국책은행이랑 같이 해서 이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 인수 자금이 너무 크게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대한항공도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금을 확보차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서 이제 자금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 제가 마이쮸로 설명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내가 마이쮸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럼 마이쮸 이거 좋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쮸를 계속 까먹으면서 갖고 있었어. 근데 이 마이쮸가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내 마이쮸 내가 손도 안 댔는데 이 마이쮸가 10개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마이쮸가 5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마이쮸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 10개짜리 마이쮸가 5개짜리 마이쮸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 싸져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라.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해버려서 원래는 대한항공이 이 10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상증자를 해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한항공이라는 주식의 가치는 이 10개짜리에서 5개짜리, 4개짜리, 뭐 7개짜리 이렇게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지. 일반적으로 이런 개념인데 유상증자의 목적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제 구독자분들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 오늘 분석 종목은 대한항공이라기보다는 내가 투자한 주식에 이제 유상증자라는 게 진행이 됐으면, 발생했으면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유상증자 규모 먼저 보게 되면은 한 3조 3천억 정도 됩니다. 3조 3천억이 어떻게 나왔냐를 보면 유상증자가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주를 발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이제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니까 발행하는 주식 수량이 있겠지. 그 주식 수량이 얼마인지 봤더니 1억 7,360만 주 정도 이제 발행을 할 건데 걔 가액이 19,1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해주면 얘네들이 자금을 마련할 때 그 모집 금액이 되겠지. 그게 지금 3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최근 아마 유상증자 관련해서 봤을 때 3조가 넘어가는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 싶거든요. 큰 기업들 현금 유동성이 충분한 애들은 유상증자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규모가 적은 애들은 3조까지 유상증자를 하질 못해. 대한항공은 덩치는 크고 제1 대형 항공사잖아요. 그래서 규모는 큰데 유동성이 좀 딸리니까 이 3조나 발행을 하게 됐어요. 이건 진짜 큰 이벤트거든, 증시에서. 그래서 와 이거 제대로 분석해보고 와 저렴하면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항상 공모주가 매력적인 게 상장을 하면 초반에 적정 가격이랑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는 가격이랑 이렇게 괴리가 크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차익을 노릴 수 있는데 이번에 3조 이상의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도 이제 분석을 제대로 하면 만약에 누릴 수 있는 구조라면 차익을 잘 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기존 주수가 1억 7,500만 주였어요. 1억 7,500만 주인데 지금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수가 1억 7,300만 주야. 이게 지금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그 총 주수만큼 한 번 더 발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주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초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에 투자할 때는 주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가 말고 시가총액, 주가에다가 주식 수량 총수를 곱해준 금액, 그게 시가총액이라고 하는데 이 시가총액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 수량이 2배나 늘었어. 근데 만약에 주가는 그대로야. 그러면 시가총액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엄청 비싸지는 거지.
그니까 이게 원래 기존의 시가총액으로 그대로 가려면, 시가총액이 일정하려면 주식수가 두 배가 늘어났으니까 주가는 2분의 1, 반토막이 나야 시가총액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가의 조정 없이 주가가 그대로면 시가총액이 두 배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주가는 일단 엄청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잠시 한번 볼게요. 어떤 사태가 발생했냐. 이걸 보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자, 볼게요. 자, 이게 대한항공 주가거든요. 11월 정도에 유상증자를 공표했어요. 유상증자를 하겠다. 그게 이때쯤이었거든요. 이때쯤. 근데 유상증자 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유상증자 하기 전에는 얘네들 항공업계 완전 지금 망가지니까 위험한 거 아니냐 했다가 자금이 이제 들어오겠다.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금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재무 안전성이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 그러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2분의 1배가 돼야 정상인 건데 오히려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15,000원에서 30,000원이 됐다라는 건 두 배가 올랐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주가가 두 배가 올랐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고, 주가가 네 배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신규로 상장될 주식이 두 배가 더 있으니까, 이거는 네 배가 상승한 거야. 이게 지금, 이게 가능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대한항공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살펴보면은 이런 게 있어.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 자금 확보한 걸로 원래 내가 만약에 이제 일반 제조업이라고 했을 때 10이라는 양의 생산이 가능한 캐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금을 확보해서 20이라는 캐파로 늘리기 위해서 신규 공장을 증설할게 이렇게 돼버리면 증자하기 전에 그 체력 펀더멘탈이랑 증자 후 증설해서 신규 공장을 증설했을 때 그 펀더멘탈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니까 이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네. 그럼 미래 실적 성장성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 기대감이 이제 더 높다.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식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엄청 올라가는 그 밸류 부담보다 캐파를 늘려가지고 뭔가 공장을 더 많이 돌려서 얘네들의 실적 성장이 퀀텀 점프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크면 유상증자를 했지만 주가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대한항공도 맞냐 아니냐 이런 건 따져야 돼. 왜냐면 내가 그만큼 돈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뭔가 캐파 증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고 싶거나 아니면은 내가 기존에 있던 그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를 상환하기 단순히 그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크게 의미가 없거든. 이 경우에는 진짜 2분의 1 토막이 나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한항공이 이렇게 유상증자를 했는데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건데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유상증자 규모는 3조 3천억인데 1조 8천억은 채무상환 자금으로 쓰겠다. 이거 위험한데라고 했죠. 이게 근데 이제 얘네들의 채무상환 자금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건데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하고 나서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하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그 채무까지 자기들 채무도 있겠지만 아시아나항공 채무까지 이제 상환을 해야 돼. 그 자금으로 1조 8천억을 쓰겠다. 이건 그렇게 긍정적인 건 되지 않아요. 그래도 뭐 채무 자본 이렇게 되는데 부채 사이드가 없어지고 자본이 늘면 안정성은 좋아지겠지. 뭐 안정성은 좋아지지만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선 좋아요. 근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아니라 성장성이 좋아야 되거든. 성장성이 좋으려면 적정한 그 레버리지는 필요해. 그 레버리지 일으키는 수단 중에 하나가 부채를 좀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채를 좀 없애고 안정성, 자본을 많이 확보하는 거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자체는 그렇게 막 매력적인 포인트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1.5조 나머지 남은 금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으로 쓸게. 우리나라 대형사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대한항공 1등이 2등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독점 되잖아, 독점.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의 시너지, 이 독점적 지위를 가졌을 때 그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나중에 코로나 완전히 완화되고 정상적으로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다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항공한테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잘 따져봐야 돼. 그러면은 아무튼 한 1.8조는 모르겠지만 1.5조는 이 대한항공의 밸류를 업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 보자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기존에 1억 7천주 그리고 신규 상장으로 또 1억 7천주 해서 대략적으로 한 3억 5천주가 됩니다. 이제 증자를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구주주 선배정이에요. 그래서 구주주를 보니까 얘네들 대한항공 최대 주주가 한진칼인 건 아시죠? 한진칼이 꽤나 가지고 있고 개미들 소액주주가 몇 퍼센트 갖고 있냐 봤더니 한 58%, 58.7%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유상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거고, 이 사람들이 나 유상 증자 참여 안 할래 라고 했는데 신주인수권 증서도 안 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실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신주인수권 증서를 팔 수 있겠지. 신주인수권 증서를 잘 모르시는 분은 제 그 재생 목록에 좀 보시면은 신주인수권 증서를 찾으실 수 있어요. 기타 항목에.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고, 아무튼 그래서 60% 가까이가 소액주주니까 신주인수권 증서도 많이 거래가 되겠구나. 실권주도 꽤나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일단은 생각해 보시고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신주인수권을 저랑 같이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S 윈드라는 종목을 제가 좀 잘못해서 97,000원으로 행사가액이 97,000원인 줄 알고 청약을 들어갔는데 이게 123,000원으로 올랐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은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확정가액이 어떠한 조건으로 되는지를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지금 이미 19,100원은 1차 발행가고요. 2차 발행가는 2월 26일 기준으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1개월 전 기준, 뭐 산술 평균에서 주가, 뭐 그 다음에 일주일, 그리고 1일 전 이런 식으로 해서 산술 평균 주가를 구하는데 지금 주가가 33,000원, 3만원대다 보니까 19,100원보다 낮을 순 없어요. 근데 보면 1차 발행가랑 2차 발행가 중 낮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2차 발행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 그럼 이제 19,100원이 될 확률이 높은데 여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청약일 전일로 해서 얘네들 지금 청약일이 3월 4일, 3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4일 전으로 해서 과거 3거래일에서 5거래일까지의 그 가중산술 평균 주가의 40% 할인율을 적용해서 높은 곳으로 최종 발행가액을 한대. 그러니까 얘네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청약일은 3월 4일이니까 천천히 해보면 3월 3일이 하루 전, 그 다음에 3월 2일이 이틀 전, 3월 1일은 공휴일이니까 영업일이 아니고요. 쭉쭉쭉 가면 2월 26일이 3영업일 전이에요. 그리고 2월 24일이 5거래일 전이라고. 그래서 2월 24일부터 2월 26일 이 3일간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총 거래 대금 나누기 총 거래 수량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 값에다가 40%를 할인해 준다니까 곱하기 0.6을 해주면 돼요. 0.6을 했을 때 그거랑 19,100원이랑 비교해서 더 높은 것을 최종 가액으로 할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뭐 2월 24일에서 26일이 안 됐으니까 확정은 할 수 없고, 그러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40% 일단 때리면 얼마 정도인데 하고 보니까 18,27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3만원대인데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올라서 40% 할인을 하니까 19,100원보다 만약에 높다, 이러면은 19,100원보다 확정 가액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 변동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야 제가 CS 윈드 제 돈이 아니라서 더 미안했어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고 좀 이따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겠지만, 여의도 촌놈이 밸류에이션 하는 건 의미 없고 나는 이 유상증자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유상증자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상증자 일정을 보게 되면 신주인수권 증서가 2월 16일부터 2월 22일 5영업일 동안 거래가 되고요. 2차 발행, 아무튼 이게는 지금 확정가액이 아닌 상태에서 증서는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9,1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100원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거래가 될 거고요. 2차 발행가액은 2월 26일 날 확정이 되고, 확정 발행가액 공고는 이제 요거 2차 발행가 말고 요거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3월 2일에
확정 발행가액이 공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틀 뒤에 청약이 이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주인수권 증서가 매매가 되는데 11,000원에 매매가 된다. 그러면은 19,100원 더하기 11,000원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대한항공을 매수하는 금액은 31,1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항공 주가가 34,4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4,450원, 지금 34,450원. 지금 35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주식을 사면 주가가 급등할 때 내가 바로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져가면은 상장일까지, 그러니까 1개월에서 많게는 2개월까지 내가 못 파니까 변동성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11,000원까지 주고 현재가가 그 34,450원인데 내가 신주인수권 증서를 11,000원이나 주고 살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신주인수권 증서가 5,000원이다 그러면은 24,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6,000원, 한 20% 할인된 거래. 20%면은 좀 그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좀 공격적인 투자자는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그러면 나는 첫날에 변동성이 크니까 한 5,000원 아래에서는 한번 잡아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로직을 세워서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